안녕하세요. 조아람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챗 GPT를 활용해서 내 성격에 따른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해봤죠. 어떠셨나요? 성격의 특징에 맞는 추천 직업군들 중에서 혹시 내가 원하는 직업도 있었을까요? 혹시 내 꿈이 뭔지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챗 GPT에서 조사한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꿈을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는 지난 시간에 챗 GPT로 수집한 데이터와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서 진로 탐색 챗봇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챗봇의 이름을 드림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챗 GPT, 꿈을 설계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텐데요. 챗 GPT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과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로 탐색 챗봇 드림이를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또 지난 시간에 챗 GPT에서 수집한 성격에 따른 직업군에 대한 데이터를 엔트리에 입력하고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로 탐색 챗봇 드림이는 나의 성격을 물어보고 그 답변에 맞는 성격을 분석해서 어울리는 직업군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 난 드림이라고 해. 지금부터 나와 함께 꿈을 찾아보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OX로 표시해줘. 너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편이야? 너는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편이야? 너는 대인 소통 및 리더십 능력이 강한 편이야? 너는 문제 해결과 혁신을 추구하는 편이야? 너는 창의적이며 예술적 재능을 가진 편이야? 너는 탐험가적 성격을 가졌구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드림이 챗봇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인공지능 챗봇 드림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드림이가 나타나서 인사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는 대화를 넣어주면 더 재미있겠죠. 이때 드림이가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읽어주기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림이는 내 성격에 대해서 OX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챗 GPT에 물어보고 수집했던 데이터 중에서 성격의 특징들입니다. 여기서 OX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너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 집에 있는 걸 좋아해?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OX로 대답할 수 있도록 너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 라고 물어봐야겠죠. 세 번째, 데이터 입력창이 열리면 내 답변을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이때 O와 X의 이미지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이미지는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촬영해서 이미지를 입력시켜도 됩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한 폴더에 이미지들을 미리 저장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네 번째, 답변이 O일 때마다 해당되는 성격 유형별 변수에 그 값을 하나씩 더해줍니다. 대답이 X일 때는 변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가장 큰 변수가 내 성격이 되는 거겠죠? 질문이 모두 끝나면 변수의 값이 가장 큰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군을 드림이가 추천해 줍니다. 드림이가 물어보는 성격의 특징, 변수에 저장되는 성격의 유형, 그리고 드림이가 추천해주는 직업, 이건 모두 우리가 일전에 챗 GPT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OX 이미지 학습시키기, 챗 GPT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엔트리에 입력시켜서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기, 이 두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엔트리를 직접 열어서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열어주세요. 오브젝트를 먼저 추가할 텐데요. 엔트리 초기 화면에서 엔트리봇은 지워주시고요. 배경과 드리미봇으로 쓸 오브젝트를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배경 먼저 가지고 올게요. 배경은 내가 원하는 배경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노을 지는 들판을 가지고 왔고요. 드리미봇은 판타지에서 소피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소피의 크기도 조금 키워줄게요. 근데 소피가 말할 때 표정이 중간중간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피 오브젝트의 모양을 여러 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모양 탭에 들어가면 소피 모양이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번, 3번, 4번, 5번 모양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양 추가하기를 누르고 오브젝트 검색창에 소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소피의 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3개 정도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미소, 신남, 네, 이렇게 3가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 1번 모양을 선택하고 모양을 저장해 주세요. 다음은 엔트리가 O와 X를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트리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엔트리 로그인이 돼 있지 않으면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다시 시작해 주세요. 자, 인공지능 카테고리에 가볼까요?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현재는 인공지능의 블록이 하나도 없죠. 근데 모델 학습하기를 하고 나면 블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공지능 모델 학습은 여러 가지 종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미지를 학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학습하기 눌러주세요. 네, 새로운 모델에는 우리가 어떤 모양을 이미지를 입력시킬 건지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O와 X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OX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클래스 1에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건지 그 종류를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O. 클래스 1에는 O라고 적어주세요. 이미지 넣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직접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촬영을 해서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O와 X가 그려져 있는 종이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의 신체 부위, 팔이나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나 이런 모양을 만들어도 촬영을 해도 됩니다.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위치와 각도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촬영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량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므로 사진은 적어도 20장 이상 올려주세요. 작은 동그라미도 해보고 클로즈업해서 가까이에서 찍어보기도 하고요. 저는 30장 정도 찍었습니다. 클래스 2에는 X를 적으면 되겠죠. 자, X도 O와 마찬가지로 각도와
방향을 바꿔가면서 20장 이상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다 업로드 했으면 모델 학습하기 눌러주세요. 모델을 학습 중입니다. 이미지 양이 많으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게 됩니다. 모델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뜨면 모델 학습이 완료된 거고요. 내가 학습한 결과가 맞는지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결과를 확인할 때도 입력할 때랑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하거나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X를 인식시켰더니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해도 X를 잘 인식하죠. O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O도 가까이, 멀리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마쳤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인공지능 블록들이 생겼죠. 이 인공지능 블록들을 가지고 다음 차시에 코딩을 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차시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수집한 성격 유형별 특징과 직업군 데이터를 엔트리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카트에 들어가면 지금은 아무 블록도 찾을 수가 없죠. 이것도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블록들이 생기게 됩니다. 테이블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테이블 추가하기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 선택 탭에서는 엔트리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일 올리기 탭에서는 엑셀 파일로 내가 작성한 파일이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파일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추가할 때는 필요한 데이터만 쓸 수 있도록 사전에 데이터를 먼저 수정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만들기 탭에서는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데이터들을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네, 테이블 이름은 성격에 따른 직업군 이라고 적어줄게요. 여기 오른쪽 창에 보시면 선생님이 챗 GPT에서 얻은 자료를 바로 볼 수가 있도록 같이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보고 왼쪽 화면에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행에는 각 성격의 유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탐험가적, 성격, 그 다음 열에는 분석가적, 성격, 그리고 예술가적, 성격, 사회자적, 성격, 예술가적, 성격 이렇게 5가지 성격 유형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행에는 각 성격별로 유형별 특징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GPT에서 알려준 특징들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한 가지씩만 적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주면 되겠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편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끝에는 뭐뭐 하는 편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예술가적 성격의 특징, 사회자적 특징,
선생님이랑 내용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따가 코딩을 할 때는 이 데이터에 있는 것을 각자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선생님과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GPT한테 물어볼 때 GPT가 대답하는 게 항상 똑같지는 않고 매번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GPT에서 얻은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행은 성격 유형의 특징을 적어줬다면 세 번째 행은 그 특징에 맞는 직업군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탐험가적 성격의 추천 직업군, 여행작가, 여행 가이드, 한 3가지 정도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분석가적 성격에 적합한 직업군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가적 성격, 사회자적 성격, 네, 기술자적 성격. 자, 이렇게 다 적어줬습니다. 성격 유형별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들을 물어보고 대답을 OX로 받아내서 성격 유형을 걱정하는 것이라서 이 값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한 가지씩만 적도록 할게요. 수업이 끝나고 더 특징들을 추가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특징들을 이 행 밑에 3열에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데이터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은 삭제를 할게요.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성격 유형에 따른 직업군이라는 데이터들이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드림이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드림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